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리플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면 몰라도 하필이면 소송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리고 리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몇몇 분들은 리플이 뭐지? 왜 소송당했대? 리플 사도 되나? 등 이런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매체에선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빼곡히 채워져 있어서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 답답함을 저희가 단번에 뚫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리플이 뭔지와 왜 소송당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리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리플이 뭔지 아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리플은 코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리플은 회사 이름이고 리플 회사에서 리플이라는 가상화폐의 정식 명칭을 XRP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리플 코인을 XRP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리플이 우리에겐 아직 친숙해서 그런지 대부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계속 리플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리플과 XRP의 차이는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XRP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XRP는 전 세계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이 XRP를 이용하며 전 세계 어디서든 고객의 돈을 송금시킬 수 있고 수수료를 절감시켜주며 이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장점 투성이인 XRP를 안 쓸 이유가 없죠. 또한 금융기관들을 리플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해서 새로운 시장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XRP는 다른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금융기관들의 효과적인 결제 통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XRP의 특이한 점은 비트코인 같은 채굴형이 아닙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ODL이라는 국제 간의 송금 수수료를 XRP로 내는데 여기서 사용된 XRP는 영영 없어집니다. 그래서 XRP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리플 회사가 XRP에게 희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설계된 거죠. 온실 속의 화초였으면 좋겠지만 리플은 다양한 이유들이 발생합니다. 바로 증권법에 관련해서 크고 작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연방법원에서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이 정도면 거뜬하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거뜬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미국 증권거래의원회의 SEC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리플 회사 CEO인 블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회사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슨 총 3곳을 대상으로 고소한다는 문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문서에선 첫 번째, 증권이 XRP를 정식으로 미등록, 두 번째, 미등록 증권의 거래는 미국에서 불법이다, 세 번째,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 라는 총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SEC 측에서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향후 XRP 판매 중단, 두 번째, 블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 약 2조 원을 반환해라, 세 번째, 고소 대상 3곳은 향후 코인 발행 즉 ICO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리플의 입장에서 소규모의 투자자들보다 SEC에겐 정말 위협이 많이 갔죠. 이 말은 즉슨 이번 사건이 회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왜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고소를 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증권을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1번, 돈을 투자한 것이다. 2번, 투자한 돈은 공동기업에 있다. 3번,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4번, 제3자에 의한 이윤 추구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총 4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이 4가지 모두 충족한다면 증권이라 판단하는 거죠. 보통 3번째까지는 해당되는데 4번째 기준에서 증권인가 아닌가에 갈립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즉 코인 시스템은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오르내림을 설명하기 힘들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닙니다. 이 SEC 측에선 고소한 3곳이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과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4번째 기준에 충족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증권이라 보고 고소를 한 거죠. 상황이 엄청 나빠진과 동시에 리플 회사 측에서도 반박문 등 다양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기든 상관없이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리플 측에는 다양한 악영향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보통 회사에 조그마한 부정적인 소문이 나도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명백하게 고소당한 상태, 심지어 SEC에서 고소를 진행했다? 이러면 말 다 했죠. 그래서 XRP의 가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게 됩니다. 사실 가격 추락은 약과도 더 크고 핵심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미국 SEC에서 소송을 건 거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리플 송금 시스템을 못 쓰게 됩니다. 금융기관들의 효과적인 결제 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XRP에게 엄청난 리스크죠. 심지어 전자 결제 대행 플랫폼 중에서 70%가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 사용되지 않는 XRP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적인 문제가 커지게 되죠. 결국 고소당한 시점부터 SEC는 리플 회사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겁니다. 이 처절한 다툼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SEC와 리플이 싸우는 장면은 미국 전 국민,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밀어붙이려는 SEC의 행동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리플 회사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여론이 리플 회사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년이 지나 2023년 7월 13일 리플이 SEC 법정 싸움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판결 결과를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XRP가 증권이 되려면 리플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토큰을 팔았다면 그 팔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코인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증거 찾기가 힘듭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서 소개했던 하위 테스트 4번째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판단하여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내려옵니다.
에이, 유리한 판결만 받았지 100%다 이길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린 판결문은 사실상 법정이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SEC가 하위 테스트 네 번째 기준으로 꼬리를 물었는데 판결문에선 아니다라고 확정을 내버린 거죠. 이젠 SEC 입장에선 꼬투리 잡을 건덕지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온 시점에 리플 CEO인 블레드 갈링하우스의 트위터를 보면 미국의 모든 암호화 혁신을 위해 오늘의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이렇게 말했다는 건 그냥 우리 승소했던 거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한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트위터를 들어가 보면 XRP USD 그리고 XRP 유로를 상장시켰다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이 말고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리플이 이겼다라고 봐도 되겠죠? 단 리플에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판결이 총 3심까지 있습니다. 즉 SEC가 항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EC는 첫 번째 재판이 망했기 때문에 다음 재판이 중간 항소라도 따보자 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과 다수 코인 거래소들은 SEC를 좋게 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코인베이스라든지 다른 미국 거래소들은 SEC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며 하나하나 폐지시켰습니다. SEC의 끝도 없는 요구에 거래소들에겐 결국 피해만 남게 됐죠. 만약 XRP까지 폐지시키면 막심한 피해가 갈 겁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미국 여론이나 미국 대법원은 SEC나 이런 규제기관들을 엄청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SEC에게 마지막 결정타가 날라오게 됩니다. SEC가 중간 항소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 8월 23일과 24일 총 이틀 동안 SEC 측 변호사 총 3명이 집단 이탈하게 됩니다. 한 명은 병가 중이라는 사유고 나머지 2명은 사유가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떤 이유인지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섣부른 추측은 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SEC 측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내용으로만 봐도 SEC는 중간 항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신을 변호해줄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면 정말 큰일 난 거죠. 지금의 여론을 봤을 때 리플은 약 2년 동안의 싸움 끝에 무조건 살아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비상할 거라 다수의 사람들도 예상하고 있죠. 리플 회사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겠죠? 잠깐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엔 개인적인 금융 상황과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리플에 대한 스토리 어떠셨나요? 저희 채널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코인 정보를 계속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